썸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친 이 방카르트 병변을 제가 만든 PPT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심도 깊을 수 있는데 최대한 짧고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카르트 병변이란, 그리고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마지막으로는 재활 프로토콜, 이 순서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방카르트 병변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날개뼈와 상완골에 대한 이해를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개뼈와 상완골이 붙어있는 구조는 볼 앤 소켓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사 골프공 티 위에 골프공이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공 티 위에 골프공보다는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이런 구조인 만큼 움직임의 자유도가 높고 인체 어떤 관절보다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견봉과 쇄골, 견쇄관절은 이 파트에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움직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근원적으로 불안정하고 엄청나게 견고하진 않습니다. 일단 접합부가 넓지 않아요. 그 단점을 회전근개라는 친구가 보완해주고 있어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결합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회전근개가 보완해준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 탈구 중에 경관절 탈구가 50%를 차지할 만큼 발생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날개뼈와 상완골에 대한 구조물의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면 방카르트 병변을 설명해 드릴게요. 방카르트 병변이란 상완골이 경관절의 소켓에서 빠져나가며, 즉 탈구되면서 견갑골에 붙어있는 연골과 인대, 그리고 관절 와순 등등 파열 또는 손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은 전하방이에요. 여기 보시면 좌측이 정상적인 해부학 정렬에 견갑골과 상완골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은 딱 봐도 들어가야 할 부분에 뭔가 없는 느낌이 들죠? 즉 탈구가 된 사진입니다. 아까 탈구되면서 관절 와순이 파열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TMI를 하나 방출하자면 찢어진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바뀝니다. 관절 와순이 시계라고 친다면 위쪽에서 앞뒤로 찢어지면 슬랩, 3시부터 6시, 즉 전하방으로 찢어진다면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방카르트가 무조건 전하방으로 찢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사진이 기본적인 방카르트, 전하방 관절 와순과 골막의 동시적 파열. 두 번째는 오세우스 방카르트, 전하방 관절 와순, 골막, 견갑골의 동시적 파열 및 골절.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버스 방카르트라고, 이거는 반대쪽이 후하방 관절 와순과 골막의 동시적 파열이에요. 전하방이 반대쪽이 이제 후하방입니다. 네 번째는 페르테스 병변, 전하방 관절 와순이 파열되었지만 골막은 붙어있는 상태. 그리고 알프사 병변,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 마지막 글라드 병변은 전하방 관절 와순과 그 밑에 있는 연골까지 같이 벗겨진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죠? 저는 기본적인 방카르트인데 관절 와순이라 불리는 물렁뼈가 생각보다 많이 찢어졌다고 했었어요. 또 TMI 정보이긴 한데 논문을 통한 정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성장기를 대상으로 한 전방 어깨 탈구에 관한 논문이에요. 12세부터 17세까지 외상성 1차 탈구는 재발률이 92%라고 하네요. 즉 성장기 때 어깨가 한 번이라도 빠졌던 이력이 있다면 습관성 탈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 성인이 되고 빠졌기 때문에 재탈구될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 일단 튜브스와 엠브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은 크게 단방향성과 다방향성으로 구분이 돼요. 단방향 불안정성의 특징을 튜브스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외상 후 발생하고 유니다이렉셔널, 흔히 한쪽 어깨에서 발생되며 방카르트 병변을 동반하고 서저리, 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다방향 불안정성은 엠브리라고 불러요. 어트라우마틱, 외상의 병력이 없고 멀티다이렉셔널, 여러 방향으로 불안정성이 있고 바이레터럴, 흔히 양쪽 어깨에서 발생을 하고 리해빌리테이션, 치료로는 재활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드물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하방 관절낭 이동수 인페리어 캡슐러 시프트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엠브리예요. 그러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환자도 존재해서 불안정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팔이 탈구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넘어지는데 팔을 편 상태에서 땅을 짚었을 경우, 누가 갑자기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을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들어 올리는 스포츠, 혹은 다이나믹한 스포츠 등등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빠진 경우예요. 장난치다가. 그리고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개만 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다. 첫 탈구 이후 별거 아닌 동작이나 외력에도 자주 팔이 빠진다. 이건 방카르트 슬램 둘 다 수술한 유도부 후배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팔을 짚었는데 팔이 빠졌다고 합니다. 진짜 약한 외력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통증이 없지만 팔이 빠질까봐 겁이 난다. 심하게 넘어지면서 팔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짚은 적이 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물건을 들 때 쑥 빠지는 느낌이다. 철봉에 매달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 평소에도 어깨가 무겁고 축 처진 기분이다. 이건 실제로 평소에 팔이 축 처져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팔을 짚고 일어서면 통증이 생기고 어깨뼈가 치이는 느낌이다. 일단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로는 안테리어 어프레이션 테스트라는 전방 불안 유발 검사라는 게 있어요. 팔을 90도로 든 상태에서 뒤로 돌려보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방카르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외전 자체가 엄청 불안하기 때문에 외전이 많이 안 될 뿐더러 엄청 경직되고 외전하고 싶어하지 않아 할 겁니다. 이때 두 번째인 리로케이션 테스트라는 원위치 검사를 합니다. 팔을 들고 외전하는 과정에서 상완 골두가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두려운 상태인 건데, 이때 상완 골두 쪽을 눌러주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검사는 인페리어 트랜슬레이션 테스트라는 하방 이동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견봉을 기준으로 상완 골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는 테스트예요. 서커스 사인으로 볼 때 1cm 이하 1도, 1에서 2cm까지를 2도, 2cm 이상의 하방 전이를 3도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심이 된다면 절대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학적 검사 이외에 이제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뼈가 제 위치에 있나만 본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더 정밀 분석을 원하면 MRI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깨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찍는 MRA도 있습니다. 조영제란 우리가 파열된 정도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약간 물감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즉 MRA는 어깨 관절 속에 조영제를 주입함으로써 찢어진 회전근개에 스며들어 파열 여부를 정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물리치료, 재활, 주사 등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는 개방형 수술과 관절경적 봉합술 수술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어요. 또 TMI이긴 한데 수술이 끝나고 최초로 관절경을 이용한 사람이 누굴까? 라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닥터 켄지 타카기라는 분이 어깨에서는 아니지만 무릎에서 무릎 검사로 최초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수술에도 쓰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어깨 관절경 수술이 도입된 건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네요. 이걸 공부하면서 찾게 된 관절경적 수술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인데, 관절경을 통한 수술이 개방형으로 수술한 사람에 비해 재발 불안정성이 낮고 스포츠와 일의 복귀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방적 수술을 하게 되면은 관절 와순이 근육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겉에 피부부터 절개하고 그 다음 근육 절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회복도 재활도 느리고 합병증에도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 파트를 다룰까 말까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전에 이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27개의 공개적 재활 프로토콜과 30개의 검토 분석 중인 프로토콜들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전문 운동 선수들은 스포츠 상황에 더 빨리 복귀하기 위해 가속 재활을 많이들 합니다. 평균적으로 1주차, 2주차마다 해야 되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선수들은 움직임과 근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차보다 더 빨리 재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속 재활이 안 좋다는 말들이 많아서 메타 분석된 논문을 가져왔어요. 방카르트 수술 이후 일반 재활과 가속 재활의 재발률의 차이는 없지만 가속 재활을 받은 환자가 횟수와
기능적 운동 범위를 더 빨리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치만 개개인마다 상황에 몸을 맞춰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참고로 저는 가속 제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이 고정기, 즉 슬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평균 4.8주를 권장하고 최대 수동적 움직임 가동 범위는 평균 9.2주, 최대 능동적 움직임 가동 범위는 조금 더 걸리는 12주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재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위 운동들은 1주차부터 계속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어깨 으쓱하는 동작인 슈럽, 2두 운동인 바이셉스 컬, 어깨와 3두 익스텐션, 엎드려서 뒤로 어깨 접기, 손목 회외 회내, 손가락 꽉 잡기 운동, 손목 제쳤다 내렸다 까지입니다. 1주차 재활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운동함에 앞서 가동 범위는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펜듈럼 엑서사이즈, 테이블에 기대서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힘을 빼고 돌려주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 누운 상태에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외전을 등척성 운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2주차입니다. 손으로 돌리는 에르고메터를 앞방향과 뒷방향으로 돌립니다. 지팡이 운동, 손가락으로 사다리 올라가기, 벽 밀면서 올리기, 도르래 운동 등등 합니다. 펜듈럼 운동은 조금 무게를 이제 추가할 수 있다고 해요. 4주차입니다.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움직임을 해주고 외회전은 20도로 제한합니다. 이제 바디블레이드가 추가되었어요. 어깨 안경성에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한 손으로, 두 손으로, 그리고 반대로도 잡고 해줍니다. 이제 6주차입니다. 이제 고정되어 있던 슬링을 제거해줍니다. 외회전은 이제 45도까지 가능한데 그냥이 아닌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체 에르고메터는 서서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고 벽에 대고 푸시업 플러스까지 이제 합니다. 8주차입니다. 이제 적은 저항과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할 거예요. 바디블레이드는 외전 상태, 굴곡 상태에서 이제 가능하고 메디신 볼을 이용해서 1분간 원 그리기, 1분간 사각형 그리기 등등 이제 진행합니다. 10주차 최대 수동 움직임을 하고 외회전은 75도까지 가능합니다. 내발기기 자세로 속도는 천천히 계단이나 런닝머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어깨 쪽에 체중 부하가 좀 실리죠? 12주차입니다. 최대 능동적 움직임 가능하고 외회전은 90도까지 가능해요. 바디블레이드는 싱글레그에 이제 한 다리로 서서도 가능하고 푸시업 플러스를 기본 엎드린 자세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주차가 되면 의사 선생님이 허락한 스포츠는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PPT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고두고 보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예요. 댓글 보면 생각보다 다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열심히 재활할 테니까 다치신 분들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 뿜뿜 하루 되세요. 안녕.